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페이지 수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행정사의 매력은 아이템이 무한대다. 3,000여 개 이상의 아이템을 불경기 없이 본인이 하고 있던 아이템이 수그러들었다. 매출이 그럴 경우에는 바로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을 하면 된다는 점. 그런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1등 공신입니다. 어떤 아이템이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새로 등장하는 아이템인지, 또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와 같이 아주 민감하게 시장과 밀착돼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의뢰인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며칠 전 한 의뢰인이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 신문 페이지 수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완스톱을 해주시나요? 그래요. 그래서 신문 페이지를 왜 수출을 해요? 어디에 수출을 해요? 저는 이제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를 그 의뢰인으로부터 듣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죠. 한국에서 페이지를 수집을 해서요, 그걸 해외에 수출합니다. 동남아에 수출을 하는데, 동남아에서 왜 한국 신문을 수입을 하나요? 저는 또 바보 같은 질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의뢰인 입장에서 봤을 땐 뻔한 거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남아에서요, 한국 신문으로 길에서 물건 팔 때 포장하는 포장지로 아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날에는 그 설명을 안 해줬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이제 의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동남아에서 한국 신문을 선호하는 이유가, 또 그것을 갖고 재생을 시켜서 신문 제작에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동남아에서 한국의 신문 페이지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시장의 변화가 있구나.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폐기물 수집 운반업 위주로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수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폐기물 수출의 첫 발을 이제 신문 페이지로 시작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폐기물을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한 근거법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이제 폐기물 수출이 이루어집니다. 이 폐기물 수출에 있어서는 이제 수집 운반업 수집 단계와 또 수출 단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수집 단계에 관한 행정 업무는 이제 이민경 행정사와 같은 행정사의 업무라고 본다면, 수출 단계 업무는 관세사님께서 하시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한 업무는 행정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세사와 협업을 했을 때 원스톱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관세사 분들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신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 특히 한 분이 이제 관심을 아주 협약을 맺자 이런 식의 관심까지, 적극적인 관심을 주신 분이 있어서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폐기물을 해외 수출을 할 때는 그렇게 인연을 맺은 관세사님하고 원스톱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수집 운반업에 있어서는 그동안 제가 했던 각종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수집 운반업을 허가받고자 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폐기물 수집 자체 업무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는데 비해서 이제 그러니까 신문 페이지를 비롯해서 각종 폐기물을 해외 수출하시려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수집의 방점이 찍혀 있기보다는 수출의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하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볍게 한다는 것은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요번에 이제 페이지, 신문 페이지 수출과 관련해서 연락을 오신 분도 이거는 수집 운반업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사님을 통해서 아마 수출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하신다는 말씀이 뭐 수집 운반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뭐 이렇게 되게 가볍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집 운반업 허가가 장난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서 저한테 다시 연락 온 거죠. 제가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했더니 정말 아주 복잡하던데요. 이러면서 이제 그분과의 진행에서 문제가 하나씩 턱턱턱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트럭의 톤수가 최소 4.5톤 이상이어야 되고 그 4.5톤을 산출함에 있어서 2대 이상이어야 되는데 2대밖에 안 갖고 있고 도합해서 2.5톤이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 또 트럭을 구입을 해야 된다는 이제 과제를 그분이 갖게 된 거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임대를 한 곳을 주소가 사업장 주소가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공간이 몇 층이냐, 그러니까 2층이래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서 그 호수가 나와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건축물 대장이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대장, 토지만 있고 건축물은 없는 거죠. 건축물이 가건물인 거죠. 그래서 이 가건물일 때 또 발급해야 되는 서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와 같이 이제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다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폐기물을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폐기물을 해외에 수출을 한다 라고 했을 때 폐기물을 해외에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에 중점이 두어 있으니까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수출을 하는 폐기물이든 국내에서 뭐 폐기 및 재활용 또 뭐 재사용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폐기물이든 어찌 됐든 간에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수도 보호 지역인지 아닌지 또 도시개발 지역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걸 해서 사무실의 공간도 정확하게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공간에 대한 것은 건축물 대장에서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되고, 혹시라도 가건물일 때는 가건물 건축물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을 또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트럭은 그 4.5톤 이상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폐기물에 대해서 뭐 대충 뭐 수집해서 합니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폐기물별로도 보유번호가 다 있습니다. 분류번호가. 그러니까 어떠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것인지에 대한 폐기물 영업 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수출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가 완료됐다. 그러면 그 허가증을 갖고 이제 저희하고 네트워킹 돼 있는 관세사님에게 연결을 해드리면 그 관세사님을 통해서 수출 절차, 그래서 이제 근거법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그 다음에 수출에 있어서는 통관법, 그 다음에 모든 거를 포괄하는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폐기물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신문 페이지의 수출을 계기로 해서 폐기물 수출에 대한 주제를 갖고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정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